몸에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칼슘을 보충제로 공급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식품은 안전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학은 진리 또는 절대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 자세는 거짓을 부정하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연구자에 의해 바뀔 수 있죠. 가능한 한 검증 과정을 통해 참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과학적 인식을 통해 동의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주장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절대선은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옳지 않죠.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독선입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왜 그것이 옳은지 보이면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왜 맞지 않는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칼슘과 마그네슘인데요. 칼슘 그러면 괜히 골다공증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원래 미네랄은 광물질을 뜻하는 용어로 지질학이나 광물학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인체에도 많은 이온들이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흔히 미네랄 이런 얘기를 사용합니다. 그중 흔히 듣는 칼슘과 마그네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는 데 관여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관여합니다. 대부분의 칼슘은 뼈와 이에 저장되어 있고 근육과 혈관의 수축, 확장 이런 것을 돕고 신경계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은 또한 인체의 거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과 효소를 방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혈액에 칼슘이 모자라면 뼈로부터 불러내 사용하고 난 뒤 다시 뼈로 돌려보내는데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액을 타고 칼슘이 돌아다니다가 여러 가지 석회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사고를 일으키죠. 신장에 칼슘이 침착되면 신석증, 담낭에서 담석증 이런 것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칼슘이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걱정합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칼슘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적절한 칼슘은 우리 뼈의 주요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폐경기 후의 여성에게 과도한 칼슘 보충제가 동맥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골다공증, 여기 이쪽 왼쪽은 젊은 여성이고요, 오른쪽은 조금 나이 든 여성인데, 여기 젊은 여성보다 나이 든 여성의 뼈가 숭숭숭숭 구멍이 뚫린 골다공증 이런 것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칼슘으로 인한 영향은 없고,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칼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은 하루 1000mg을 섭취하는 게 권장되고, 칼슘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 D가 도움이 됩니다. 매일 2000mg 이상의 칼슘 섭취는 해로움과
부작용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칼슘 보충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변비,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 등입니다. 칼슘은 혈액 응고, 근육 수축, 정상적 심장 박동하고 신경 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99%가 뼈에 저장됩니다. 칼슘 보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신장인 콩팥 기능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유의해야 하고 권장량의 칼슘 복용제 복용은 심장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요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서 보조인자이고 근육 이완에 영향을 끼칩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같은 알칼리토 금속이지만 칼슘 이온이 손쉽게 채널을 통과할 수 있는 세포의 채널을 마그네슘은 거의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마그네슘 이온은 전하량은 같지만 크기가 작아서 물 분자가 강하게 마그네슘 이온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포막의 채널을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요게 엽록소거든요. 엽록소를 구성한 핵심 원소이기도 합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한밤중이나 운동 중 경련, 흔히 쥐가 난다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될 수 있는데 쥐가 나는 것은 흔히 마그네슘 결핍으로 유발됩니다. 어떤 영양소이든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심할 수 있는데 칼슘과 마그네슘 이런 섭취도 식품을 통해 섭취해 몸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칼슘과 마그네슘을 공급할 수 있는 식품을 소개합니다. 칼슘은 우유 및 유제품뿐만 아니라 많은 식품에서 널리 이용 가능합니다. 과일, 잎이 넓은 채소, 콩, 견과류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마그네슘은 식물 및 동물성 식품과 음료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금치, 콩류, 견과류, 씨앗, 통곡물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식품은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몸에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칼슘을 보충제로 공급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식품은 안전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댓글란, 커뮤니티 이런 곳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련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